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장현정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불편한 것은 없는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의 단점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 신용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변제하여서 면책을 받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는 발급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생 신청 전에 사용하던 카드는 사용 정지가 되고요.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실질적으로 필요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있거나 신용카드가 정지될 위험에 처해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어떻게 보면은 신용카드를 못 쓰는 것 자체는 회생을 신청해서 겪는 불편이라고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하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에 민감한 회사의 취업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신용정보에 민감한 회사로는 보험회사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위촉 설계사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보증증권을 발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이 중도에 해지되었을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해줬던 영업수당을 환수하게 되는데, 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보통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보험에서 증권 발행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덜어 있고요. 보험회사에 취업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분들이 보증보험 발급 시점 관련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할 때 많이들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 경우에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점은 휴대폰 할부 개통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휴대폰을 할부 개통할 경우에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 대금에 대한 보증 증권을 요구하는데요. 채권사인 해당 통신사를 회생채권에 신고를 하거나 서울보증보험이 개인회생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인가결정이 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거부해서 휴대폰의 할부 개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자급제 알뜰폰을 사용하거나 공기계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유심칩을 옮겨 사용하는 등 상황에 맞게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하는 1인 가구 생계비가 월 124만 원 정도인데, 소득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124만 원만 남기고 변제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생활이 빠듯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채무자가 채무탕감이라는 아주 큰 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채권자의 권리, 이익을 소멸시켜가면서까지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채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하려는 분들이 이런 적은 소득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많이 보게 되고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만큼은 전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분도 좀 더 현실에 적합하게 올라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점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요.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인가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개인회생할 수 있는 것이라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가 서류가 좀 더 까다롭고 복잡하긴 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서류로만 심사를 하고 인용 여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서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데요. 보정이 내려오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영상 중에 준비 서류와 관련된 영상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의 단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는 채무 원금 탕감, 그리고 이자 탕감 등 그에 따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한번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